먼저 파이썬을 하려고 하면은 이 파이썬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는 거를 하면서 파이썬 소개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거는 구글 크롬이나 아니면 인터넷 창에 들어와서 파이썬 검색을 합니다. 파이썬 검색을 하면은 여기 python.org라고 하는 파이썬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는 지금 바로 홈페이지로 가는 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이거 python.org를 바로 검색창이 아니죠? 주소창에다가 붙여 넣어도 됩니다. python.org 제 거는 저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하면은 파이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python.org 여기에 들어와 주세요. 이미 파이썬이 컴퓨터에 다운로드가 된 분들은 요거를 건너뛰셔도 됩니다. 지금 있는 파이썬 버전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파이썬이 이게 버전이 2버전이 있고 3버전이 있어요. 요거는 번역 취소할게요. 영어 있는 걸로 보는 게 여러분들 더 편할 거예요. 바탕화면으로 어떻게 가나요? 아, 지금 줌 화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줌 화면에서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게 제 쪽에서는 이게 안 보일 텐데 줌 하는 거 자체를 크기를 화면을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못 찾겠다 하면은 여기 키보드에서 그 윈도우 키 눌러서 요 밑에 있는 거를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이 줌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윗줄에 보면은 우리 요런 것처럼 크기 조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걔를 가지고 크기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거를 이렇게 이제 앞으로 빼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python.org 들어와 줍니다. 여기서 다운로드에 클릭은 안 해도 돼요. 클릭 안 하고 마우스 이렇게 올려놨을 때 여기 오른쪽 편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버튼이 바로 생깁니다. 지금 아마 맥으로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맥으로 실습하는 분들 없이 다 윈도우라고 하면은 이제 얘를 그냥 바로 요 python.3.8.5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exe 파일을 받아주시면 돼요. 요렇게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저는 파이썬이 이미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따로 실행은 안 시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실행을 했을 때 요런 창이 떠요. 요런 창이 떠요. 근데 이때 바로 인스톨 나우를 누르지 마시고 여기에 이 패스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체크 해제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체크하고 인스톨 나우를 눌러줍니다. 자, 얘를 체크를 안 하면은 기초할 때는 티가 안 나요. 크게 불편한 점이 없는데 나중에 뭔가 조금 파이썬으로 고급 기능을 사용할 때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다운받거나 할 때 얘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애초에 실행을 할 때, 설치할 때 요거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인스톨 나우 누르면은 일반 프로그램 다운되듯이 쭉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가 되고 다운로드 완료했다 하면은 바탕화면에 요저 파이썬 관련하는 게 생길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캡처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파이썬. 자, 다 다운이 되고 나면은 요렇게 됩니다. 시작 화면에 파이썬 우리는 지금 3.8.5겠죠? 3.8 요렇게 얘가 생깁니다. 시작 메뉴에 얘가 생기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램은 얘예요. 얘. IDLE라고 하는 얘입니다.
지금 우리가 파이썬을 사용해서 코딩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파이썬 뭐 3.8 얘를 사용을 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거의 우리 그 CMD 도스 창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코드를 여기서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하려면 너무 불편하고 이 편집기 툴인 IDLE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저 친구를 바탕화면에 이렇게 빼주면 좋아요. 얘를.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다 설치를 해서 시작하면 요거죠, 요거. 우리 윈도우의 시작 버튼을 눌러서 얘를 찾습니다. 파이썬 폴더에 있는 얘를 찾아요. 또는 여기서 검색하면 돼요. 파이썬이나 IDLE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 얘가 나올 거예요. 이거를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해서 하나 만들어 둡니다. 요렇게. 그러면 파이썬 시작할 준비는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을 배우는 게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알고 배우러 오셨을 거라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파이썬은 C 언어랑 비교를 했을 때 문법이 되게 간결해요. 그래서 C 언어로 코딩했을 때 내가 3, 40줄을 적을 거를 파이썬에서는 뭐 10줄 만에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간결해서 교육용으로 이 프로그래밍, 테스트 코딩을 입문할 때 굉장히 좋은 언어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뭔가 에러가 뜨네요. 잠깐만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에러죠? 지금 이거를 이렇게 가서 다운을 받을 때, 여기서 다운을 받을 때, 자, 여기서 다운을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받아지죠.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하면은 저는 이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는 건데 여기서 자, 원래는 요창이 뜨거든요. 요창이 뜨고 여기서 체크하고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요 에러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그쵸, 이거는 원래 나오는 겁니다. 요거네요, 요거. 저는 에러 코드인 줄 알았는데 이거 원래 나오는 겁니다. 원래 여기 나오는 게 맞아요. 아하. 자, 잘 설치를 하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오면 잘 설치가 된 겁니다. 제 것도 나오죠? 자, 그래서 교육용으로 이게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발을 할 때도 옛날에는 개발할 때 거의 뭐 자바, C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구글에서도 이 파이썬을 활용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개발용으로도 좀 핫하게 뜨고 있는 언어입니다. 자, 가장 큰 장점은 이거죠. 문법이 쉬워가지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 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C 언어를 배우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이렇게 한 3, 4일 만에 문법을 떼는 거는 조금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데 파이썬은 그만큼 문법이 쉽기 때문에 단기간에 뭔가 기초를 뗀다는 것이 가능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 같이 요 IDLE를 실행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고 자, 여기 실행을 했을 때 코드가 이 글자가 너무 작으면 기초이신 분들은 에러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글자 크기를 좀 키우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옵션에 갑니다. 옵션에서 요거 IDLE 요 설정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폰트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 해주시면 돼요. 가독성이 괜찮다 싶은 폰트 아무거나 이제 하면 되고 요 사이즈 있죠. 사이즈를 좀 크기를 크게 한 다음에 OK를 누르면은 저처럼 글자가 커집니다. 저는 글자 더 키울게요. 지금 29인데 34 이렇게 해서 글자 크게 키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한번 프린트 저처럼 따라 해볼게요. 여기서 파이썬 시작.
자, 어느 부분에 코딩을 하냐 하면은 이 화살표 3개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만 아마 커서가 이렇게 지정이 될 거예요. 요거를 딱 이렇게 실행을 해봅니다. 엔터를 치면 밑에 글자가 뜹니다. 자, 요렇게 하면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고 엔터를 해서 실행한 다음에 결과를 보는 것까지 실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프린트에 대한 내용은 이따가 뒤에서 배울 거예요. 지금은 여기 지금 내가 하나의 코드를 적고 실행을 한 다음에 그러면 실행하는 결과가 나오고 그 밑에 다시 또 코드를 적을 수 있게끔 요 화살표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이 화살표 있는 데에만 내가 이렇게 코드를 적을 수가 있지. 이 상태에서 여기 윗줄이나 아니면은 그 밑에다가 코드를 적으려고 하면은 코드가 안 적힙니다. 항상 여기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내가 한 줄의 코드를 적는 거 말고 여러 줄의 코드를 적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창이 되게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 프린트를 이렇게 2줄을 파이썬 시작 그 다음에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2줄을 동시에 실행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내가 한 줄을 적고 줄바꿈을 하려고 엔터를 치면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돼버리기 때문에 2개를 한꺼번에 이어서 적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번 더 파일에서 보자. 뉴 파일을 열어주세요. 뉴 파일. 요걸 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창이 하나가 생기는데 자, 이 창은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그죠? 여기 위에 있는 창처럼 뭐 화살표도 없고 이렇게 저는 요걸 반반을 만들어 놓을게요. 위에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적혀 있는 것도 없고 화살표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는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것처럼 2줄의 코드, 그러니까 여러 줄의 코드를 적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말고 새 파일에 열었는 여기에서 이렇게 프린트로 아무 말이나 2줄의 코드를 적습니다. 2줄의 코드를 적어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실행을 시킬 때는 여기 런에 있는 런 모듈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F5번이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얘를 눌렀을 때 저장을 한번 해줘야 돼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오케이, 확인. 자, 저장하는 위치는 저는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서 여기에 뭐 테스트 01 이렇게 이름을 아무거나 붙여서 저장해주면은 이제 요거의 결과가 요 위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코드를 어디서 작성을 할 거냐? 자, 여기에서 작성을 할 거예요. 새 파일 열어는 거에서. 왜냐하면 코드를 여기서 적어야지 여러 줄을 적기가 편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코드를 작성하고 F5번을 눌러서 이 위에서 실행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 파이썬의 편집기의 사용 방법이에요. 별거 없죠. 여기 위에서는 코드를 적어서 엔터를 칠 때마다 실행이 되고 요 밑에 있는 파일에 있는 new 파일 열었는 거에서는 여러 줄 코드를 쭉 적고 F5번을 눌렀을 때 실행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러면 1강이 끝이에요. 1강은 진짜 딱 설치를 위한 강의였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 하나만 열고. 자, 그러면 2강을 한번 볼게요. 혹시나 여기까지 하다가 저는 여기서 뭔가 안 되는데요? 하는 분이 있으면은 중간에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뭘 살펴볼 거냐 하면 주석이란 거의 개념을 알아볼 거예요. 주석. 자, 주석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짧은 코드를 적을 때도 있지만 코드가 엄청 길게 막 복잡한 코드를 나중에는 적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만든 코드지만 일주일만 지나서 다시 봤을 때 기억이 안 나요. 막 코드가 복잡하게 막 영어로 블라블라블라 적혀 있으면 이게 무슨 코드였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거를 메모 용도로 이렇게 글자를 추가로 집어넣는 걸 보고 주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뭔가 하나라도 문법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은 에러를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아까 전에 잘 실행이 되던 두 줄에다가 내가 이 밖에 요 괄호 밖에 뭐 어떤 글자든 알파벳이든 뭐 숫자든 뭐라도 하나가 추가가 되면은 이번에는 실행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에러를 발생하게 됩니다. 문법에 맞지 않는 글자가 툭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내가 설명으로 뭐 설명 뭐 블라블라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거는 당연히 얘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에는 영향을 안 주고 내 눈에만 볼 수 있게끔 글자를 여기다가 추가로 적어 놓는 작업을 주석이라고 하고, 이 주석을 사용하는 문법은 한 줄 주석을 사용하는 것과 여러 줄 주석을 사용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줄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코드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말 그대로 한 줄만 이렇게 뭐 안 보이게끔, 그러니까 실제로 내 눈에는 보이지만 나중에 코드에는 적용이 안 되게끔 하는 게 한 줄 주석이에요. 한 줄 주석을 사용하는 거는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내가 주석 처리를 하고 싶은 부분 앞쪽에다가 샵을 달아주면은 한 줄 주석이 됩니다. 그럼 제가 두 줄을 원래 적고 실행을 했었는데 첫 번째 프린트 문 앞에는 주석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번에는 얘만 실행이 되죠. 얘는 주석 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는 둘 다 살려놓고 이 뒷부분에 인사, 코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적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적었을 때는 샵에 있는 뒷부분부터 요만큼이 주석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한 줄 주석을 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줄 주석은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숫자로 1, 2, 3, 4, 5 5개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시작했을 때 1, 2, 3, 4, 5가 이렇게 출력이 될 건데 1, 2, 3, 4, 5 출력이 될 건데 이 중에서 제가 중간에 있는 요 두 줄 3, 4 두 줄을 주석 처리하고 싶다. 또는 뭐 3, 4, 5, 2, 3, 4 이렇게 여러 개를 주석 처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주석을 처리하고 싶은 앞쪽에 땡땡땡 요거를 따옴표를 써서 3개를 적어줍니다. 요렇게 적었을 때 이게 여는 게 되는 거고요. 닫을 때도 마찬가지 닫고 싶은 위치에다가 주석을 끝내고 싶은 위치에다가 똑같이 따옴표를 3개를 적어주면은 열고 닫아서 가운데 있는 부분이 전부 주석 처리가 됩니다. 이때 따옴표는 홀 따옴표를 써도 되고 쌍 따옴표를 써도 돼요. 다만 안 되는 거는 홀 따옴표로 열었을 때는 홀 따옴표로 닫아야 돼요. 근데 홀 따옴표를 앞에다가 적어놓고 뒤에는 이렇게 닫을 때는 쌍따옴표로 닫는다. 이러면 지금 여기 주석 제대로 안 닫힌 거 보이죠? 여기서 닫혀야 되는데 끝이 안 나고 여기까지 지금 주석 처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1개 쓰든 2개 쓰든 상관은 없지만 짝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1, 2, 3, 4, 5 중에서 가운데 3줄이 주석 처리가 돼서 1번과 5번만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요거 한번 실습을 해봅니다. 주석을 사용하는 거, 한 줄 주석과 여러 줄 주석 사용하는 거를 실제로 코딩을 해서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뭐 요렇게 똑같은 비슷한 코드입니다. 비슷한 코드라서 요렇게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주석을 없애고, 그리고 이것도 안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나는 여기 3번에서부터 5번까지 다 주석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열기만 하면은 다 주석 처리가 되죠. 하지만 닫는 거가 그래도 짝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었을 때 얘네 다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만 작성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실행했을 때
에러 발생하는 거 보이죠? 짝이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요것도 끝까지 할 때도 꼭 이거를 닫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에러가 발생 안 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넘어가서 들여쓰기 한번 볼게요. 주석은 쉬운 거라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다 되셨을 거예요. 들여쓰기. 들여쓰기는 뭐냐 하면은 코드를 이렇게 적을 때 내가 지금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 프린트를 5개를 적는 거를 같은 위치에서 적었어요. 이 앞쪽에 다 이렇게 공백 없이 쭉 적었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코드들이 뭐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보내는 예를 가지고 들여쓰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들여쓰기가 C 언어에서는 이 들여쓰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하지 않아요. 들여쓰기가 자유입니다. 자유. 들여쓰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물론 대부분 합니다. 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지만 문법적으로 들여쓰기를 틀렸다고 해서 에러를 발생시키진 않아요. 근데 파이썬은 이 들여쓰기를 굉장히 엄격하게 규칙을 따집니다. 그래서 규칙을 제대로 안 지키면은 바로 에러가 발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 코드들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을 하는데 C 언어에서는 이 들여쓰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줄에 있는 코드가 이건 이제 코드 문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코드가 있고 이 코드의 범위 안에 내가 어떤 두 번째 코드를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넣겠다라고 한다면 이 중괄호 얘로 열고 닫고 하는 걸로 범위를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 if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두 문장이다 하는 거를 괄호를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형태를 파이썬은 괄호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이 중괄호도 없고 괄호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if문 블라블라 해서 내가 이 if문에 어떤 코드가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들여쓰기를 안쪽으로 들여보내는 걸로 이거를 포함 관계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문장 1, 문장 2, 문장 3이 세 줄의 문장이 있는데 2, 3 만약에 들여쓰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이 앞에 있는 A한테 포함이 되어 있지만 세 번째 문장은 여기 포함된 게 아니고 얘랑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상하 관계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로 표현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들여쓰기로 이거를 들여쓰기 하나 요거를 안쪽에다가 붙이냐 아니면은 얘를 들여쓰냐에 따라서 코드의 그 뜻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규칙을 지금은 이제 간단한 규칙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요런 더 복잡한 그 코드를 배울 때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내가 같은 그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다 같은 들여쓰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네는 다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문장들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시작하는 위치가 다른 게 있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나중에 잘 눈에 안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 내가 크기를 심지어 작게 해놓으면은 얘가 들여쓰기가 똑같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에러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항상 내가 작성을 할 때,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여기 IDLE에서 작성을 하면은 들여쓰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 뭔가 얘네가 잡아주는데 아까 if문 같은 경우도 자, if 하고 블라블라 하고 제가 여기서 커서를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커서가 위치합니다. 여기에 이제부터 안쪽에 들어가는 코드를 적어라 라고 얘가 이제 자동으로 인식해서 커서를 여기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때 뭐 프린트 이렇게 이제 문장을 적으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커서를 내리고 그거를 위치를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바꿨다 하면은 이제 이건 또 에러를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코드는 공백 없이 시작합니다. 방금 우리 프린트 적었던 것처럼 가장 이렇게 밖에서 실행되는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공백 없이 시작을 하고요. 내부 블록으로 들어갈수록 공백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얘네도 안쪽에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프린트 줄이랑 그 밑에 있는 프린트 줄도 각각 한 단계씩 안으로 들어간 건데, 얘네 둘도 공백 수가 똑같지 않으면은 에러를 발생을 합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이제 방금 프린트 했을 때 여러 개 프린트 할 때 중간에 하나라도 뭔가 어긋나는 게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에러를 발생한다 하는 거예요. 실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위에 거는 그냥 좀 진짜 기초 중에 기초 문법, 에러에 관련된 문법이었고, 여기 이제 세 번째 변수부터는 조금 더 그 프로그래밍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짤 때 변수라고 하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거의 모든 코딩 프로그램에 변수의 존재가 있죠. 심지어 스크래치나 뭐 엔트리 같은 블럭형 코딩을 할 때도 변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룰 때 데이터를 가지고 뭐 많이 가공을 하죠. 뭐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예를 들어 성적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뭐 석차를 구한다든지 평균값을 구한다든지 등등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 중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 또는 내가 굉장히 뭐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은 저장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을 해서 거기다가 이름도 붙이고 저장을 하고 하는 걸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뭐 변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값을 언제든지 원하는 걸로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고 또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호출을 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게 변수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이름을 붙일 때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이름을 붙이면 되기는 합니다. 뭐 A라고 하고 싶다. 그럼 A를 붙이면 돼요. 이거 소리 좀 줄일게요. A라고 뭐 이름 붙이고 싶다. A 또는 뭐 아니면은 소놀 뭐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원하는 대로 지어주면 되고 여기에다가는 뭐 10을 담겠다. 여기에다가는 뭐 문자로 하이를 담겠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값을 대입을 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름을 정할 때 규칙은 첫 번째 글자는 영문 또는 언더바로 시작합니다. 총 사용할 수 있는 거는 3개예요. 영어, 숫자, 언더바 이렇게 3개를 쓸 수 있고 스페이스도 안 돼요. 뭐 소놀 그 다음에 뭐 네임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스페이스, 공백이 들어가는 것도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백을 넣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언더바로 대체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 근데 단 요 숫자는 첫 번째에는 갈 수가 없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뭐 A1은 가능해요. 이름으로 A1은 가능하지만 이렇게는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A1이라고 하는 이 변수와 요 A1이라고 하는 변수는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얘랑 얘는 다른 걸로 파악이 된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 예약어, 뭐 아까 전에 문법에 사용되는 프린트라든지 뭐 if라든지 for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변수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헷갈리게 되겠죠? 이 규칙을 생각을 하면서 변수 이름을 지어주면 되고 실습을 바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여기에다가 자 A라고 하는 거에 10을 담았어요. B라고 하는 거에도 10을 담았어요. 그렇게 하고 자 프린트를 통해서 A 플러스 B를 출력을 한번 해봅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 하면은
20이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되고 여기에 숫자를 뭐 바꿔보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10 넣고 여기에다가 5를 넣어서 실행하면은 이번엔 15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내가 요거를 아셔야 돼요. 여기서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봤더니 15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이거랑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거. 자, 요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여러분 뭐가 나오냐 하면은 두 번째 거는 진짜 말 그대로 글자로 A 플러스 B가 찍힙니다. 또는 A만 한번 찍어볼게요. A만. 플러스 B까지 갈 필요도 없이 A만 한번 찍어 봤을 때 자, 내가 그냥 땡땡 없이 A를 했을 때는 여기 10이라는 게 찍히고요. 그 다음에 땡땡이 감쌌을 때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A라고 하는 게 찍혀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 위에 거를 지울게요. 지우고 나서 이거를 실행을 했을 때는 자,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에러의 원인을 여기 이제 읽어보면은 A라고 하는 거를 이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값을 적을 때 땡땡을 붙이면 이거는 무조건 STR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땡땡 안에는 뭐가 들어가든 그냥 다 하나의 긴 문자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땡땡을 안 붙인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누구를 찾느냐 하면은 이름을 찾아요. 이름을 찾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만 작성을 했을 때는 A가 뭐다 라고 하는 거를 위에 제가 없앴기 때문에 이거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만들어지지도 않은 이름을 가지고 와서 내가 호출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A는 10을 넣고 B는 5를 넣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했을 때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는 A를 불러서 이 안에 들어있는 10을 이제 가지고 온 거가 되는 거고요. B를 불러서 이 안에 있는 5를 가지고 온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를 했을 때 15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얘가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내가 사용할 값을 이름을 붙여서 담고 그거를 여기 언제든지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불러서 뭐 더하기를 하든 아니면 출력을 하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더 나아가는 얘기인데, 자, 요거는 뒤에 좀 더 자세히 배우는 내용인데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A라고 하는 거와 B라고 하는 거를 똑같은 10을 만들었으나 여기는 땡땡을 붙이지 않고 여기는 이제 땡땡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거를 각각 프린트를 해보면은 프린트를 했을 때는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10, 10. A, B를 한 번씩 출력을 해보니까 둘 다 똑같이 10이 나오네.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자 A 플러스 A를 한번 해보고 B 플러스 B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하면은 자, A 플러스 A는 뭐가 생겼냐 하면 20이 생겼어요. B 플러스 B는 1010이 생겼는데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 뭔가를 적을 때 땡땡을 붙이면 제가 아까 이거는 STR이라고 하는 문자열의 형태가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문자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더하기라고 했을 때 숫자처럼 더해지는 게 아니고 얘가 두 개가 이어붙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어붙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적었을 때는 숫자 10을 의미를 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정수를 뜻하는 int, 정수형이 됩니다. 요건 이제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숫자라서 숫자로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A 플러스 A를 했을 때 20이라고 숫자처럼 계산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두 개를 이렇게 더하기를 하려고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줄일까요? 지금 네가 타입이 다른 거를 더하기를 하려고 했다. 어떻게?
int랑 str을 두 개를 더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안 된다라고 에러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만들었을 때 이 안에 어떤 걸 담느냐에 따라서 얘 타입이 결정이 돼요. 뭐 int, str 이런 식으로 타입이 결정이 되고 이 타입이 다른 것들은 연산이 쉽게 이렇게 연산이 막 전부 다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이해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것도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방금 실습한 내용이고. 자, 이제 변수가 이해가 되셨으면은 그 다음 단계에 함수를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함수는 뭐냐 하면은 우리 수학에서 함수는 이거죠. fx는 y다 하는 요렇게 된 식 우리 학교 다닐 때 지겹게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x에다가 뭐 어떤 값을 넣어서 블라블라블라 계산을 해서 y 값이 나온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죠. x는 아니죠. y는 x 플러스 뭐 3 이렇게 요런 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x가 1일 때는 여기에 쭉쭉쭉쭉 적용해서 대응되는 y 값이 뭐 4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값 그 다음에 나오는 값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함수다라고 배웠었어요. 자,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가 얘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숫자를 이렇게 계산하는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해주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막 계산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방금 우리 프린트 했던 것처럼 프린트라고 하는 명령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기능들을 막 수행을 해주는데 요거를 내가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보니까 내가 뭐 하는 작업 중에서 숫자를 뭐 여러 개를 입력받아서 다 더하는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한다 하면은 그거를 내가 함수로 딱 이름을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파이썬에서 지금 이미 만들어진 내장 함수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방금 사용했던 프린트 요것도 파이썬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장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 함수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함수의 이름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적었을 때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가 돼요. 호출. 그러니까 이 함수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 괄호 안에는 인자라고 하는 재료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프린트를 만약에 해보면은 프린트 제가 여기에서 뭐 A 그리고 프린트 A, B, C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실행을 하면 처음에 제가 재료로 인자로 A 하나를 넣었을 때는 요게 그냥 이제 출력이 되죠. 그리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재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프린트도 얘를 안 넣을 수가 있는데 프린트에서는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그냥 줄바꿈을 해줍니다. 한 줄을 이제 이렇게 비워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인자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했는 것처럼 A와 B와 C 세 개를 넣을 때 여러 개를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면은 콤마로 얘네를 구분을 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프린트에서 인자값을 여러 개를 넣었을 때는 얘가 이렇게 공백을 두고 옆으로 쭉 이어 붙여져서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내장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이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인자값이 또 얘네도 나름 규칙이 있어요. 프린트는 지금 한 개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여러 개도 된다. 이렇게 세 개가 다 가능하지만 어떤 거는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딱 한 개만 들어가야 돼. 또는 두 개만 들어가야 돼. 뭐 이렇게 규칙이 정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함수 배울 때는 개념적인 느낌만 배웁니다. 느낌을 배우고 사용하는 방법만 배우고 나중에 이 그 수업에 좀 마지막이나 이
파이썬 공부를 좀 많이 한 다음에는 요것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여기에 대한 문법과 규칙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입출력에 대한 거를 볼 건데, 표준 입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배웠던 이 내장 함수, 파이썬에서 만들어진 내장 함수 중에서도 이 콘솔 창에서 출력을 할 때, 입력을 할 때 사용되는 걸 보고 표준 입출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표준 출력, 이렇게 글자를 여기 콘솔 창에다가 찍게 만드는 얘는 프린트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값을 입력받는 거는 인풋이다 라고 해서 두 개가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할 대표적인 내장 함수가 되는 거죠. 프린트부터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자, 프린트 내가 여기다가 변수를 출력할 때는 그 변수 이름을 적으면 되고요. 문자열, 다른 그냥 A, B, C 이렇게 이제 그 긴 문자를 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따옴표에 감싸야 한다는 거 우리 위에서 배우고 왔었죠. 그리고 한 개일 때는 그냥 이제 이렇게 넣으면 되고 여러 개일 때는 콤마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담을 수도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거 프린트 A, B, C 그 다음에 제가 D를 이렇게 해서 두 줄을 해서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두 줄을 적었을 때 얘네는 프린트는 자동으로 줄바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었을 때는 프린트에 담은 것만큼 줄바꿈이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D를 여기 옆에다가 붙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위에 적었는 프린트에서 줄바꿈 기능을 없애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에다가 END는 땡땡 얘를 인자값으로 맨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이 D가 올라가서 붙어있죠. 요게 여기 첫 번째 있던 프린트에서 줄바꿈을 없앴기 때문에 얘가 옆으로 가서 이렇게 붙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사용이 되니까 줄바꿈 없애는 방법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산이 이 안에서도 연산이 가능하죠. 프린트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까 A 플러스 B 했던 것처럼 뭐 10 더하기 뭐 6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뭔가 연산을 해서 출력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자도 그리고 연산이 가능했죠. 아까 전에 자 문자끼리 A 더하기 B 이렇게 문자끼리 연산을 했을 때 더하기가 가능했고요. 이렇게 두 개 이어붙이는 거. 그 다음에 곱하기가 가능한데 곱하기는 대신에 이렇게 해서 문자랑 숫자만 곱하기가 됩니다. 문자끼리 곱하기 안 돼요. 문자와 숫자가 곱하기가 되는데 곱하기는 어떤 기능을 하냐? 말 그대로 A를 5번 찍어라. 이런 느낌으로 숫자끼리 곱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C 언어에서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역슬러시 N, 역슬러시 T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역슬러시 뭐 이런 거에마다 기능이 있는데 역슬러시 N이 하는 기능은 줄바꿈을 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그 다음에 BC 이렇게 코드가 있을 때 자, 그냥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ABC 한 칸씩 한 줄씩 줄바꿈이 되면서 실행이 될 거예요. 제가 근데 여기에다가 역슬러시 N을 이렇게 추가를 해봅니다.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여기가 한 줄이 더 띄어져 있어요. 얘 때문에 한 줄이 더 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줄바꿈을 문장 어디엔가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줄바꿈 하고 싶은 거에 요거를 넣으면 됩니다. 아니면 요렇게 해도 돼요. 자, 요거 다 지우고 한 줄에 A 적고 줄바꿈 B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 실행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A 찍고 줄바꿈 하고 B를 찍어라. 뭐 이런 식으로 역슬러시 N을 사용할 수 있고 역슬러시 T는
키를 누르는 것만큼 뒤로 밀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요만큼 내가 탭을 했는 것만큼 이 B가 밀려나게 됩니다. 요렇게 뭐 약간 단축키 같은 느낌으로다가 요런 친구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시로 적어둔 건데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나중에 검색을 해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파이썬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냥 요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을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 인풋을 사용을 해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인풋. 이렇게 해서 뭔가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입력을 받으면은 그 입력 받은 거를 어디다가 이제 담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보통은 인풋과 함께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을 입력받았다라고 하면은 뭐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입력을 받아서 여기다가 이제 바로 대입을 시키는 형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이 인풋 안에 인자로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 하면은 뭐 질문하고 싶은 내용 예를 들어서 당신의 이름은 이렇게 한번 코딩을 해보세요. 인풋하고 이 안에 당신의 이름은 하고 질문을 하고 얘를 네임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온다. 그 다음에 프린트 해서 네임, 입니다. 아니면 또는 이거 더하기로 해도 되겠죠. 문자끼리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첫 번째 인풋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당신의 이름은 하고 하는 질문이 이렇게 딱 뜨게 되고요. 이 옆에 입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옆에 커서에. 그래서 김민주다 해서 넣으면 이렇게 넣었을 때 얘가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겠죠. 네임에 대입이 되게 되고 그거를 이 프린트에서 다시 출력을 해봤을 때 김민주입니다가 이렇게 연결돼서 출력이 되는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풋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어떤 뭐 단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거를 입력을 받아서 코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다만 여기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이번에는 나이를 입력을 해볼게요. 나이. 당신의 나이는 입력을 해서 뭐 여기 이름을 age로 이렇게 바꿨다. 자, 바꾸고 그냥 실행을 하면은 멀쩡하게 잘 작동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었을 때 위에서 이름에서 했던 것처럼 멀쩡하게 잘 실행이 되는데 문자를 입력받았을 때랑 숫자를 입력받았을 때랑 뭐가 문제가 될까 좀 보자면 만약에 이 나이에서 내가 플러스 10, 뭐 10년 뒤에 나이를 계산을 하고 싶어서 플러스 10을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입니다를 빼고 자, 플러스 10을 여기 이렇게 달아볼게요. 그러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되냐? 당신의 나이는 했을 때 자, 에러가 뜨죠. 에러가 뜨는 이유는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얘를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int랑 str이다 라고 하는 에러가 뜹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쳐버렸네요. int는 숫자라고 했어요. 그것도 정수. 그리고 str은 문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두 개를 더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정수고 하나가 문자였다는 뜻이에요. 얘는 당연히 정수겠죠. 얘는 당연히 정수고 그러면 이 age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35를 넣어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35라고 하는 숫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게 str 형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하더라도 입력을 받는 형태는 걔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의 형태는 문자열로만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숫자를 적었지만 숫자끼리의 더하기 연산은 불가능하다. 진짜 이해가 아무것도 안 되시죠? 돼.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뭔가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곱하기를 한다든지 더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에러 사항이 생기죠. 그래서 얘를 내가 사용하고 싶은 숫자의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형변환이라고 하는 걸 해줘야 돼요. 말 그대로 정수 형태를 뭐 문자 형태로 바꾼다. 문자 형태를 정수 형태로 바꾼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고 바꾸고 싶은 걸로 감싸면 됩니다. 우린 지금 int만 배웠는데 int가 이제 정수죠. 예를 들어서 소수를 입력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플로트가 소수형이에요. 그래서 소수는 플로트, 정수는 int. 이렇게 필요한 형태로 이 입력받은 값을 감싸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감싸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받았을 때 G는 int로 한번 감싸서 이 값을 다시 대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더하기를 했을 때 35를 하면은 결과로 45가 나옵니다. 얘가 제대로 숫자의 형태로 이 한 줄을 통해서 변형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입력한 게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죠? 저도 지금 여기서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하면은 여기에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여기는 결과를 보고 여기는 코드를 적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45로 적으면 55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 한 줄을 추가한 덕분에 얘가 제대로 int 숫자 형태로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걸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안 나와요. 여기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와요. 코드를 그러면은 여기에 적었는 코드를 복사해서 한번 채팅창에 띄워주실 수 있나요? 얘가 안 나오면은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저장이 이렇게 F5번을 했을 때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새 파일을 다시 열어볼게요. 새 파일을 다시 열어서 자, 이거 이거를 쭈쭈쭈쭈 줄여서 이렇게 다시 열었죠? 그러면 컨트롤 C 해서 제가 코드를 제대로 적어놔도 얘를 실행을 할 때 처음에 저장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F5번 누르면 이렇게 저장하라는 창이 떠요. 맞아요. 그렇게도 됩니다. 오, 맞아요. 그렇게도 됩니다. 그거가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려던 그거였어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떠야 돼요. 얘가 떠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다. 테스트 뭐 1. 저장이 됐다면 이렇게 뜹니다. 뜨고 만약에 이게 지금 안 뜬다라고 하면 뭔가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복사를 해서 저한테 그 채팅창에 붙여 넣어 봐 주세요. 왜냐면 그냥 안 되는 거는 제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이 뭐 여기서 지금 설치가 잘못됐는지 코드가 잘못됐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코드 한번 채팅창에 붙여 넣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줄을 줄일 수가 있는데 방금 채팅창에 아주 좋은 저게 그렇게 입력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자, 원래 하던 거는 잠시 추석 처리를 하고 자, 여기 채팅창에 있는 거를 그대로 붙여서 복사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떠야 돼요. 이렇게 떠야 돼요. 얘가 안 되면 한번 파이썬을 전체적으로 껐다가 실행을 해봐 주세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제 넣을 수가 있게끔 떠야 되고 이 다음 코드는 안 뜨는 게 맞습니다. 이 다음 코드는 왜냐면은 그 프린트를 안 적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실행이 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여기서 프린트를 해서 이 다음 코드가 뭔가 떠야 된다라고 한다면 프린트 뭐 헬로 요거까지 적어줘야지 그 다음 코드까지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뭐 흐흐흐흐 이렇게 넣으면 이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가 안 된다 그러면 파이썬을 한번 껐다가 다시 열어보세요. 이게 다 했는데 저장도 하고 코드도 저렇게 적었는데 안 되면은 뭔가 잘못 깔리거나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줄입니다. 줄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방법은 이미 채팅창에서 찾아내셨어요. 아주 좋아요. 여기에서 인트를 감싸는 방법이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요게 없어져도 얘가 실행이 됩니다. 요렇게. 실행이 돼요. 자, 그런데 요렇게 했을 때는 만약에 그 다음 줄에 age에서 뭐 이번에는 곱하기 2를 한다. 곱하기 2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아니다. 요거는 곱하기를 하면 어차피 계산이 돼버리죠. 계산이 되니까 나누기를 할게요. 나누기 2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빼기로 하겠습니다. 빼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에 여기서 에러가 발생이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age 전체가 int로 바뀐 게 아니고 요 문장에서만 사용되는 여기서만 바뀌게 되는 거예요. int 형태로. 그래서 그 다음 age를 사용을 할 때는 아직 그대로 문자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여러 개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개에다가 다 int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얘를 이번에는 이것도 지울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감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내가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int에 감싸서까지 해서 완료하고 여기 age에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내가 int로 변환을 하지 않고 이거를 age를 몇 개를 사용을 하든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몇 개를 숫자로 사용을 하든 다 잘 적용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얘를 한 번만 숫자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 번 사용할 때 다 숫자로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줄에서 그냥 바로 인풋하고 int까지 걸어줘 버리는 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숫자 입력 받을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입력을 받게 되구나. 실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나이는 몇 점 몇 이렇게 안 되지만 킬로그램? 몸무게를 한번 담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몸무게를 담았을 때 아니면 뭐 키를 담는다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프린트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문자형으로 입력을 받아서 얘를 int로 출력 한번 해보고 요거를 플로트로 출력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서 뭐 66.6이다 이렇게 해서 넣었을 때 오고 호잇. 자, 얘는 하나씩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66.6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int로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뜹니다. 그런데 제가 얘를 그럼 주석 처리를 하고 플로트로 이렇게 변경을 했는 거에서는 실행을 했을 때 66.6을 하면은 이렇게 잘 나오죠. 물론 더하기도 잘 적용이 될 거예요. 실행을 하면은 76점 이렇게 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숫자지만 이 숫자를 정수를 다룰 것인가 그리고 실수를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도 파이썬은 이렇게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실수, 그러니까 소수점 형태의 실수를 담았는데 이거를 int로 바꿔달라고 하면은 아까 보시던 것처럼 에러를 발생하게 되고 얘를 소수점을 다 살려서 실수를 쓰고 싶다 한다면 플로트로 감싸야 된다 하는 거 요렇게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해서 넘어갈게요. 표준 입력에 대한 거. 이거는 뭐 그냥 이제 문자를 한번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거를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 우리 다 했는 거예요. 나이에 관련한 것도 이것도 이제 다 했죠? 다 하게 된 겁니다. 다 방금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2번까지 끝이 납니다. 2번까지. 자, 요게
이게 되게 쉬운 내용이긴 해요. 쉬운 내용이긴 한데 앞으로 우리가 뒤에 배우는 그런 문법들의 정말 근간이 되는 진짜 기초 중에 기초인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만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뒤에 가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서 개념 하나하나를 방금 2장에서 했던 거는 하나하나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갈게요. 하다가 만약에 여러분 모르는 게 있으면은 바로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3장. 이번엔 그래서 방금 앞에서 했던 뭐 int라든지 플로트라든지 아니면 str이라든지 이렇게 존재했었던 이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형이 뭔가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막 다루죠. 막 데이터를 뭐 이렇게 지금 뭐 더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글자를 이어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데 이때 이 데이터들을 종류별로 구분을 해놔요. 파이썬이. 그래서 너는 이쪽, 너는 이쪽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C 언어랑 자꾸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C 언어는 변수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수를 만들었죠. A는 10 이렇게 변수를 만들었죠. 이때 자료형을 앞에다가 붙여줘야 돼요. 요렇게. 만약에 내가 A를 만들긴 할 건데 이 A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가 어떤 자료형이다 라고 하는 걸 앞에 명시를 해줘야지만 변수가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이 됐죠. 생략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값을 넣으면 알아서 A의 자료형이 결정이 됩니다. 파이썬 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넣은 이 자료에 대해서 알아서 여기서 자료형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이 타입 함수로 찍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를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B는 10. 그 다음에 C는 10이긴 10인데 이렇게 세 개를 만들겠습니다. 세 개를 만들면은 눈으로 봤을 때는 얘가 무슨 타입인지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짐작만 가능할 뿐이에요. 오디오가 켜져 있었군요. 네, 껐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을 때 눈으로만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짐작만 할 수 있지 정확하게 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확인을 하려고 하면 프린트 해서 타입을 찍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걸 찍었을 때 타입 괄호 열고 닫고 여러분들도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A와 B와 C의 타입을 찍어봅니다. 이렇게 실행. 자, 그러면 첫 번째 A의 자료형은 str입니다. B의 자료형은 int입니다. C의 자료형은 float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는 땡땡이 붙어있는 요 문자열 형태라서 str이구나. 뭐 똑같은 10이지만 내가 어떻게 적어서 담느냐에 따라서 이 형태가 아예 달라지게 된다는 거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만들 때 이제 잘 만들어야 되겠죠. 또는 우리 앞에서 했듯이 필요에 따라서 이 자료형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처음에 이렇게 10.0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나중에 인트 형태로 바꾸고 싶어. 또는 뭐 이렇게 문자로 10을 받았지만 이거를 뭐 소수나 소수나 정수 형태로 숫자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서로 바꾸고 싶을 때는 바꾸고자 하는 자료형으로 감싸면 됩니다. 이건 우리 위에서 아까 했었죠. 만약에 A가 str인데 이걸 뭘로 바꾸고 싶다? int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int를 감싸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타입이 당연히 int로 바뀌었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형 변환도 가능하다. 다만 이런 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문자를 넣었어요. 그런 거를 print int a a로 바꿔주세요. int로 바꿔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안 됩니다. 그죠? 얘가 이렇게 숫자가 들어있을 때는 int 정수를 바꿀 수 있지만 아예 애초부터 여기 이제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요 명령이 안 먹힐 수가 있어요. 요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료형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우리가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종류를 한번 알아볼게요. 요거는 얘를 보는 게 주기 때문에 얘를 옆으로 좀 당겨서 크게 보겠습니다. 자, 숫자 형태. 숫자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었던 정수형, 실수형 또는 뭐 복수수 등등 여기서 이제 더 많은 게 있어요. 더 많은 게 있는데 기초를 공부할 때는 얘네 둘만 아시면 됩니다. 거의. 얘네 둘로 주로 사용을 하고 더 들어가는 거는 막 수학적으로 또 어려운 그런 개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정수는 int, 실수는 플로트 요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특징이 연산이 가능하다. 연산이라고 하면은 우리 요 표에 보이는 것처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본적으로 하는 4칙 연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그 코딩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연산 기호들도 있어요. 이렇게 나누기를 2개를 하는 건요. 이거는 나눴을 때 목만 찾는 거예요. 몫에 대한 것만 가지고 오는 거고 퍼센트를 했을 때는 반대로 나머지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머지 가지고 오는 거. 그리고 곱하기 2개를 했을 때는 얘를 제곱하는 겁니다. A의 B제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연산과 조금 코딩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연산들까지 이 숫자 형태일 때는 모든 연산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숫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장 함수들도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친구들인데 얘네는 밑에 가서 이따가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을 할 건데 여기 안에는 숫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 형태, 숫자형이 아닌 str이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에러를 발생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실습을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 코드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실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요거를 복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금방 적어요. 자, 요렇게만 하겠습니다. A에는 10을 넣었어요. A에는 10을 넣고 B에는 5를 넣습니다. 요렇게 2개를 넣은 다음에 위에서 했던 이 연산 기호들 있죠. 이거 다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몫 찾기, 나머지 찾기, 이거 제곱수 찾기 해서 요거를 다 한번 프린트에 담아서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을 해보면 자, 결과가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이한 점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요건 이렇게 해서 좀 키울게요. 자, 여기서 자 정수끼리 연산을 했어요. 즉 int 2개가 연산이 됐죠. 그런데 이 결과로 나온 것 중에서 int가 아닌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에 있는 이 나누기를 했을 때의 값은 5 나누기 2를 하면은 숫자로는 정수가 맞죠? 2잖아요. 근데 형태를 봤을 때 얘는 int형이 아닌 플로트 형태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int끼리 연산을 했을 때 나머지 연산들 뭐 더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뭐 몫을 찾는다, 나머지 찾는다, 제곱수를 찾는다. 이거는 그 어떤 숫자가 2개가 들어가든 당연하게 정수값이 나와요. 정수 하면 정수. 그러니까 소수가 나올 일이 절대 없어요. 절대 없지만 지금 요 나누기에 한해서는 예외가 생기죠. 지금은 우리가 숫자를 5와 10을 넣었기 때문에 2.0으로 딱 떨어지게 만들어졌지만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이렇게 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정수가 나온다 할지라도 형태 자체가 플로트형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int끼리 연산을 했지만 플로트가 나올 수도 있다. 언제? 나누기를 했을 때.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는 제가 3.5 이런 식으로 하나는 정수, int,
하나는 실수, 플로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그대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 여기 이제 숫자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는 뭐 자기가 알아서 계산을 했겠죠. 모든 형태가 뭘로 나오니까? 모든 형태가 이번에는 요 실수, 플로트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왜? 실수와 정수를 연산을 했을 때는 더 큰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게 플로트죠. 실수이기 때문에 결과가 실수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다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이썬은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죠. C 언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정수끼리, 인트끼리 연산을 하면은 결과가 무조건 정수로 나와요. 이렇게 나머지가 애매하게 떨어지는 값이 나오더라도 얘가 3 이렇게 정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조금 더 똑똑하게 이거를 내부적으로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이 업그레이드, 실수 형태로 업그레이드까지 시켜주는 거죠.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 넘어가서 이건 이제 다 그거 하는 거거든요. 넘어가서 자, 논리형을 보겠습니다. 논리형. 논리형은 우리가 불 형태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는 안쪽에 들어가는 재료라고 해야 될까요? 값이 딱 두 개밖에 안 돼요. 참, true 또는 false, 거짓. 요렇게 영어로 true, false. 이거 심지어 이 대소문자도 틀리면 안 돼요. 대소문자도 다르면은 이게 똑바로 적용이 안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는 이거 이제 다시 줄이고 여기다가 쭉 지워서 이번에는 A에다가 true를 넣어볼게요. true. 자, B에다가 false를 넣을게요. 자, 색깔이 딱 바뀌죠. 두 개 넣었을 때.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뭐 대문자로 한다. true 하면은 색깔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대소문자까지 딱 지켜서 요 단어 두 개만 이 불 형태의 재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어떨 때 발생을 하는 자료형이냐 하면은 요런 비교 같은 거 있을 때 또는 뭐 and, or 같은 거 사용할 때 이때 사용이 되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숫자 두 개를 가지고 뭐 더하기 빼기 이런 연산이 아니라 이런 비교 연산을 하게 된다.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게 된다 한다면 예를 들어 여기서 10을 넣고 여기에다가 뭐 9를 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프린트 해서 A는 크다. B 그리고 반대로도 하나 넣어 볼게요. 이렇게 반대로 두 개를 넣고 실행을 했을 때 자, 여기에 대한 결과가 true가 뜨죠. 이때 나오는 얘가 무슨 형태다? 이 불 형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교 연산자를 했을 때 결과로 얘네의 값이 둘 중에 하나가 리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비교할 때 쓰는 거는 우리가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예요.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요만큼은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요거 밑에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두 개가 들어가면 는이 쪽쪽 어디 갔죠? 는 여기다. 두 개가 들어가면 이거는 같다라고 하는 형태가 돼요. 같다. 그리고 느낌표는 이렇게 하면은 같지 않다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여기 실행이 되는 거 질문하시는 건가요? 그죠? 요게 보자. 아까 전에 그 껐다 켜서 F5번을 해서 여기서 F5번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런에서 런 모듈을 눌러주세요. 요 버튼. 요 버튼을 눌러서 요 창이 뜨면은 꼭 저장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미 저장이 돼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위에서 실행이 돼요. F5번을 누르거나 런에서 런 모듈을 누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여기서 실행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해보고 안 되면 알려주세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거 같다랑 됐어요. 오케이. 자, 같다랑 같지 않다. 얘가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안 쓰죠. 오히려 뭐 A가 10이다 라고 했을 때 같다를 이렇게 한 개를 씁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같다를 하나를 쓰면은 이거는 대입을 뜻해요. 대입.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갖다 넣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고, 얘랑 얘랑 똑같니? 라고 질문하는 그 비교를 할 때는 는을 이렇게 두 개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똑같니?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 같지 않다는 요 중에 한 개, 앞에 있는 거를 느낌표로 바꿨을 때 얘랑 얘랑 같지 않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라서 실행을 했을 때 얘는 10이고 얘는 9죠. 그래서 똑같니? 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다르다, 펄스가 뜨는 거고, 반대로 같지 않니? 그러니까 다르니라고 질문한 거예요. 다르니라고 질문했을 때는 다르기 때문에 true가 뜨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거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요게 나중에 뒤에 조건문이랑 같이 활용이 되는데 그때 만약에 헷갈리면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잘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라고 해서 or와 and, not이 또 이 true, false와 같이 사용이 되는데 요거는 하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를 사용을 할 때 활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렇게 A, B, 자, C까지 하나 제가 만들게요. C는 5다 라고 했을 때 A보다 요렇게, 그 다음에 O와 B와 C라고 했을 때 하나가 거짓으로 되게끔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러면 지금 A가 B보다 크다,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조건을 조합하는 형태로 or나 and를 쓸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두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조합할 때도 and, or로 계속 엮어주면 됩니다. 자, or로 엮으면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 있어도 이 전체가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의 결과는 true가 돼요. 왜? 얘는 참이죠. 그리고 얘는 거짓이에요. 그랬을 때 or는 이 중에서 많은 조건들 중에서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기 때문에 참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and로 바꾸면 이번에는 실행을 했을 때 false가 나와요. 자, and는 걸려있는 모든 조건이 참이어야지만 참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거짓이었기 때문에 여기 전체가 거짓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ot은 이렇게 하나의 조건에서 앞쪽에 붙일 수가 있어요. 앞쪽에 붙일 수가 있는데 원래 얘가 true죠.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원래 true인 거를 not을 붙이면은 반전이 돼서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true는 false로, false는 true로 이렇게 서로 바꿔주는 게 지금 요 논리 연산자 중에서 not이 하는 역할이고, 얘를 이제 실수로 뒤에다 붙이면 안 돼요. 뒤에다 붙이면 안 되고 앞에다가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게 논리형, 불 형태의 자료형이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그냥 뭐 크다, 작다, and, or 다 실습해보는 거라서 여기 해봤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열형, 우리가 오늘 또 굉장히 많이 다뤘던 형태죠. STR이라고 하는 문자 열형이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또 제가 C 언어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자, 이거 아니죠? 이렇게 있는 거랑, C 언어에서는 이 홀다운표로 감싼 문자와 쌍따옴표로 감싼 문자를 다르게 취급해요. 얘는 이름이 문자라고 이름이 붙고요. 문자형 이렇게 되고, 얘는 문자열형 이렇게 붙어요. 자, 요 단어 하나가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하나의 따옴표에 있는 거는 하나의 문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A, B.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안 된단 말이며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땡땡 쌍따옴표로 감쌌을 때는 하나도 뭐 상관없고 이거를 길게 이렇게 적는 것도 들어갈 수 있는 형태를 두 개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홀다운표랑 쌍따옴표가 그냥 퉁쳐서 똑같은 역할을 해요. 똑같은 역할을 하고 문자열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게 아니라 다 문자열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텍스트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든 또는 여기에 하나를 쓰면서 여러 개를 집어넣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개에다가 쌍따옴표를 이렇게 집어넣든 다 같은 문자 열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한 개가 들어있든 여러 개가 들어있든 홀따옴표로 감쌌든 쌍따옴표로 감쌌든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의 str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단 안 되는 거는 여기서도 이것만 안 됩니다. 홀따옴표를 열었는데 쌍따옴표로 닫았다. 이렇게 두 개가 짝을 안 맞게 작성을 하는 것만 안 되지 나머지는 한 개, 두 개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징이 연산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프린트 뭐 하이라고 하는 것과 그죠? 하이라고 하는 것과 아니면 문자 A라고 하는 거를 뭐 곱할 수가 있나요? 이런 식의 수학적인 사고가 아예 불가능하죠. 문자는. 그렇기 때문에 문자끼리는 연산이 대부분 불가능한데 예외적으로 문자 더하기 문자는 됩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봤었죠. 요거는 왜 되냐? 얘를 이어붙이는 형태로 해석을 해서 되고 문자랑 정수, 그러니까 숫자 중에서도 정수인 거 요렇게는 또 더하기 말고 곱하기로는 연산이제죠. 자, 이거는 이렇게 3번 반복해라 라고 해석을 해서 곱하기가 되고 자, 같은 숫자더라도 이게 얘는 안 됩니다. 이 문자를 실수로 곱하기를 하는 거는 또 안 돼요. 플로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문자와 인트만 곱하기가 됩니다. 요 두 개 빼고는 다 안 돼요. 나누기, 뭐 제곱하기 뭐 다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다 안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숫자를 다루는 그런 함수들, 전형 함수들이 존재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문자를 다루는 다양한 메소드들이 존재를 합니다. 요거는 실습은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요것도 지금 방금 우리가 했는 거라서 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마지막이에요. 3장의 마지막. 군집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를 살펴볼게요. 이거는 내가 여러 가지 종류가 더 있어요. 여기 지금 저는 4가지를 적어놨지만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 4가지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요거는 뒤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냥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고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도 많이 없죠? 요거 하나가 답니다. 군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어떤 그 데이터를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수 하나에 넣어서 하나씩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묶어서 다루는 거를 보고 군집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개를 묶었을 때 그 특징에 따라서 리스트, 뭐 튜플, 세트, 사전 이런 식으로 자료형을 선택해서 담을 수가 있어요. 리스트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는 이렇게 만들거든요. 리라고 하고 이름을 변수처럼 아무거나 만들어서 붙이면 되고 값을 뭐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칸에 번호가 생겨서 얘는 0번 칸, 얘는 1번 칸, 2번 칸, 3번 칸, 4번 칸 이렇게 자기의 번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순서적으로 적용을 하고 필요할 때는 이 번호를 사용을 해서 끄집어내는 열거 형태를 다룰 때는 이 리스트로 만들어주면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튜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똑같아요. 리스트랑 똑같이 적용이 돼서 활용이 되는데 단 얘는 값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든 튜플에서 이 안에 있는 거를 뭐 삭제를 하거나 값을 수정을 하거나 또 다른 거를 추가를 하거나 하는 게 안 됩니다. 그게 튜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트라고 하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트는 여기서 중괄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얘는 지금 이렇게 할게요. 중괄호를 사용해서 만드는데 똑같이 이런 값을 제가 넣었다고 할 때 0번 칸에 항상 6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안쪽에서 순서가 그냥 나중에
내 마음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0번 칸, 1번 칸 이런 식으로 번호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을 때 실제 적용되는 거는 여기서 중복을 제거한 하나, 둘, 셋, 넷, 4개만 값이 취급이 돼요.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는 게 바로 세트입니다. 그리고 사전형은 이게 사전을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단어가 있고 뜻이 있고 단어가 있고 뜻이 있고 두 개가 세트로 묶여 있잖아요. 그것처럼 키와 값이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키라고 하는 거를 얘를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여러 개의 값을 있을 때 번호가 아니라 거기에 붙어 있는 키 값을 가지고 오거나 뭐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게 사전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이건 뒤에 가서 이 리스트가 1시간, 뭐 튜플이 1시간 이렇게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요런 게 있구나. 자료용 중에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되고 요건 이제 실습은 안 해도 됩니다. 진짜 마지막. 이거는 이제 자료형을 변환하는 방법.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다 했어요. 어떻게 한다? 내가 바꾸고 싶은 자료형을 이렇게 앞에 감싸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위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뭐 리스트로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리스트 해서 감싸고 인트로 바꾸고 싶다 인트해서 감싸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요 중에서 얘만 한번 해볼게요. 자, 프린트. 만약에 12.5라고 하는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A가 12.5다. 그럼 얘는 플로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A를 출력할 때랑 얘를 자, int로 바꿔서 출력할 때랑 어떻게 되냐? 얘만 마지막으로 실행을 해보면 자, 요거는 원래 형태 그대로 잘 출력이 되고요. int로 바꿨을 때는 소수인 형태에서 int로 바꾸면 뒤에 소수점이 잘려서 나갑니다. 잘려서 나가고 그 앞쪽에 정수값만 취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럼 요것만 하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다 했던 거라서 실습을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우리가 요 뒤에 거는 이제 뭐 같은 위에서 했던 실습이에요. 했던 실습이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코드 입력해서 출력해보고 입력해서 출력해보고 해서 해보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늘 1시간 반 만에 3강까지 진행을 했어요. 3강까지 진행을 했고 이게 사실 분량적으로 되게 많은 분량이에요. 많은 분량이라서 좀 빨리 제가 말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내일부터는 수업을 하면서 실습을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이론이 좀 많았어요. 첫 수업이기 때문에 이론이 좀 많았는데 내일부터 실습을 하게 됐을 때 오늘 배웠던 이론을 100% 머리에 담고 있어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거 제가 유튜브에다가 다시 보기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보기를 하고 준비를 조금 하고 내일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1시간 반 동안 그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 수업은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맞죠? 맞죠? 저녁 맛있게 드세요. 안녕.